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말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마지막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는 우주 대부분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의 몸, 지구, 별, 은하 이런 것 같이 그냥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물질이 우주 전체의 약 5% 정도가 있다. 얘네를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보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통 물질에는 기본 입자 12개, 그다음에 매개 입자 4개, 그다음에 힉스 입자 이렇게 있어서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렙톤, 그다음에 매개 입자, 힉스 입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물질은 한 우주의 5% 정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암흑 물질이 있는데 암흑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빛을 방출해서 보이진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어서 중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있어서 뭘 이용할 수 있냐? 중력을 이용할 수 있다. 얘는 우주 공간의 약 27% 정도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았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어떤 회전을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어떤 물질의 회전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회전을 배우는데 일단 두 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체 회전이에요. 이 강체 회전은 어떤 친구를 말하냐면 균일한 밀도를 가진 구일 때 강체 회전을 합니다. 즉 어떤 거에 있을까요? 우리 지구 있죠. 지구가 자전할 때 강체 회전을 합니다. 강체 회전을 한다는 거는 이 회전축과 가까운 곳은 느리게, 그 다음에 회전축과 먼 곳은 빠르게 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각속도란 무엇이냐면 각속도는 반지름분의 속도예요. 얘가 어떠냐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값을 가질 수 있냐면 V는 R이라는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V는 R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체 회전은 어떤 균일한 밀도를 가진 구에서 일어나는 회전으로 속도하고 반지름하고 비례되는 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케플러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중심에 질량이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회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 같은 경우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심인 태양이 질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수성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같은 시간 동안 회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성은 그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이런 순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질량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빨리 회전하는 게 바로 케플러 회전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회전 같은 경우에는 중력, 어떤 점에서 받는 어떤 거리까지 받는 중력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원심력 R분의 mv 제곱 얘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 수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얘랑 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V는 루트의 R분의 중력 상수에다가 질량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이 질량
이 큰 질량이 항상 일정하므로 우리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질량이 항상 일정하죠. 이제 일정하니까 사라지고 중력상수도 일정하니까 사라지고 그랬을 때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V, R 있을 때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나선 은하의 회전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선 은하의 이제 회전을 알아보고자 회전 곡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하 중심이고요. 은하 센터죠. 갤럭시 센터입니다. 은하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예상이에요. 예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상. 자, 먼저 일단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강체 회전을 합니다. 왜냐면 은하 중심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 나선 은하 한번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나선 은하가 있으면 자, 이쪽이 우리 팽대부 부근이죠. 이 팽대부 부근은 균일한 밀도를 가진 구이기 때문에 요 은하 핵 중심에서는 이 중심에서 한 1kPa 정도까지는 강체 회전을 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강체 회전을 합니다. 요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한 1kPa 정도 까지는 강체 회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은하 중심부, 즉 이 팽대부 중심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케플러 회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쭉 케플러 회전을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우리 태양계쯤에서는 이 은하가 어떻게 회전을 하고 있냐? 우리 은하는 한 8.5kPa이라고 했잖아요. 8.5kPa쯤에서는 당연히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측한 거고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관측한 건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는 강체 회전 맞아. 강체 회전 맞다가 1kPa 정도에서부터는 다시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케플러 회전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다시 강체 회전을 살짝 했다가 다시 케플러 회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계 부근에서는 케플러 회전을 했다가 쭉쭉쭉쭉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플랫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플랫한 회전이라는 거는 이제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일정해지는 이런 플랫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중간에 강체 회전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응? 왜 케플러 회전을 해서 이렇게 속도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회전 속도가 쭉 감소를 해야 되는데 감소하지 않고 갑자기 일정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는 케플러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은 중심의 질량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곳은 질량이 뭔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의 질량이 집중되지가 않고 여기에도 뭔가 질량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측한 회전 속도는 이런 식으로 케플러 회전 곡선을 따라서 쭉 감소해야 되는데 실제 관측된 회전 속도를 보니까는 갑자기 일정하게 회전 속도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은하는 구성한 물질은 예측한 것처럼 중심부에만 집중돼 있지 않고 은하 외곽에도 많이 분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하 질량은 관측된 물질 총 질량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떤 것이 은하 이제 원반, 나선팔 쪽하고 그다음에 헤일로에만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질량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보이지도 않으니 암흑 물질이라고 하자. 왜 물질이라고 하냐면 질량이 있어서 어쨌든 중력을 일으키니까. 그 중력 때문에 회전 속도도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 암흑물질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중력 렌즈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외계 생명체 찾을 때, 외계 행성 찾을 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고 걔가 중력을 일으킨다면 빛이 휘어지더라라는 게 이 중력 렌즈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은하를 보는데 특히 이제 퀘이사 같은 것을 보는데 퀘이사가 한 5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개로. 그렇다는 건 이렇게 다른 은하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스펙트럼하고 이런 구성 성분을 봤을 때 얘는 다 같은 은하야. 근데 같은 은하가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인다는 건 뭔가 계속 휘어지면서 여러 개의 은하로 보인다는 거죠. 얘도 보이고 쟤도 보이고 얘도 보이니까. 지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건데 사실 지구에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지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더라. 그럼 이 사이에 엄청난 뭔가 물질이 있더라.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물질인데 보이지 않는 물질. 그래서 암흑물질이라 칭하고 그로 인해서 빛의 경로가 휘어져서 외부 은하가 여러 개 왜곡된 영상으로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이런 중력을 갖고 있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첫 번째 나선은하 회전곡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 렌즈 현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한 27% 정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얘는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냐면 바로 1A형 초신성으로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얘부터 한번 볼게요. 1A형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백색 외성이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얘는 굉장히 중력이 세서 왜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광도는 굉장히 큰데 반지름은 굉장히 작은 친구였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그 엄청 컸던 적색 거성이 우웅 하면서 수축되면서 백색위성이 돼서 에너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력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냐면 태양의 약 1.4배 정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배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얘가 이 중력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생기는 초신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색 외성이 됐는데 얘가 이제 주변의 물질을 더더더더더 끌어들여서 1.39999999999까지는 괜찮다가 태양 질량에 1.3999999 100까지는 괜찮다가 딱 하나의 물질이 뭔가 딱 톡 하고 첨가되는 순간 1.4배가 되는 딱 그 순간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 곳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얘네의 이 초신성의 광도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9.3 정도로 나타납니다. 절대 등급이요. 그래서 절대 등급 마이너스 19.3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거리 측정에 이용이 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절대 등급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측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밝혀냅니다. 어떻게 팽창하는 걸 알게 되냐면 일단 만약에 일정하게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을 땐 요 점선처럼 관측 결과가 나타났어야 해요. 즉 적색 편의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 일정하게 이때 점선이 바로 일정하게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그런데 초신성 관측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네 보라색 위에 있는 요 주황색 선 보이죠? 얘가 바로 초신성 관측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비슷하지만 옛날 과거에는 어땠냐면 편의가 일정할 때
더 멀리 있더라. 더 멀리 있더라. 더 멀리 있죠. 지금 일정한 우주보다. 그러면 편의가 일정할 때라는 건 어떤 시점이 일정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멀리 있었더라, 원래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있더라. 요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주가 그냥 팽창하면 요만큼 와야 되는데 이렇게 더 먼 거리에서 무항하고 왔다는 거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팽창 속도가 감속하고 있다면 내가 이 같은 시점, 즉 편의가 같은 때, 이 같은 시점에서 어떤 은하가 초신성이든 초신성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것이 현재는 지금 똑같은 거리에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초신성이 관측 결과는 뭘 나타내냐면 같은 어떠한 시점에서 적색 편의가 일정한 같은 시점에서 더 멀리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데서 가까운 데로 왔으니까 팽창은 팽창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냐면 가속 팽창한다 이거죠. 그럼 우린 물질이 보통 물질하고 암흑 물질만 있다고 알려졌는데 우주에서는 그럼 물질들만 있으면 사실 중력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기만 하지 멀어질 순 없어. 그렇다는 건 가속 팽창은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뭔가 이 인력과 반대되는 청력을 가진 물체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니까 우리는 모르는 에너지니까 그냥 암흑 에너지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물질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인력들에 의해 팽창 속도가 감소하거나 수축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커지면서 점점 암흑 물질을 익히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암흑 에너지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주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세로축은 밀도,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물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 일단 먼저 암흑 에너지부터 보면 암흑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밀도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했어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밀도 변화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복사 같은 경우에는 복사는 이제 빛, 광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점차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얘를 우리가 복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물질 있죠, 물질. 물질은 이제 일반 물질, 보통 물질, 그 다음 암흑 물질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감소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해서 얘는 이제 물질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때 시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를 보면은 어떤 애가 제일 많냐면 얘가 복사, 그 다음에 얘가 물질, 그 다음에 얘가 암흑 에너지잖아. 이때 뭐가 많아요? 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이때를 복사의 시대라고 그래요. 복사 시대.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복사 시대로 인해서 이때 바로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급팽창 이론 있죠? 그게 바로 이 복사가 많아서 이 생기는 급팽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요 시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자 이만큼 요 시대예요. 요때 시대는 물질이 제일 밀도가 많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얘는 중력을 유발하잖아. 그래서 물질 때문에 뭔가 살짝 수축해요. 살짝.
그러니까 수축한다는 거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걸 말해서 이땐 뭐가 일어나냐면 감속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 시대에는 감속 팽창이 일어나요. 이 시대를 우리가 물질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 시대는 왜 감속 팽창? 물질에게는 중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이 시대입니다. 요 시대에 지금 현재까지의 시대죠. 이때는 지금 어떤 에너지가 가장 커요? 암흑 에너지가 가장 커. 암흑 에너지는 뭘 유발해요? 중력이 아니라 얘는 지척력을 유발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했으나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져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부피가 커져서 이때를 암흑 에너지 시대라고 하고요. 부피가 커져서 이때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처음에는 이제 빅뱅 일어난 다음에 급팽창 붕 한 다음에 물질 시대에 감속 팽창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점차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지금 현재 우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초신성을 관측해 분석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이제 부피비를 묻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요때 감속 팽창하는 시대하고 암흑 에너지 시대하고 이제 비교하는 가 나오는데 이제 물질 시대 때 감속 팽창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물질의 비율이 좀 더 크겠죠. 반면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흑 에너지 비율이 가장 큽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이 암흑 물질, 그 다음이 보통 물질. 보통 물질 우리 5%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더라.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 대신 밀도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더라.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켜봤으니까 이제 우리의 우주 미래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혹은 팽창을 멈추게 될지 이거는 우주 내부 물질하고 에너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계밀도라는 걸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임계밀도는 우리가 저 급팽창 우주론 할 때 본 건데 임계밀도 C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주 밀도에 의한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평형을 이룰 때의 밀도예요. 그래서 이 밀도로 인한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어서 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하고 그다음에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려는 힘이 딱 평형을 이룰 때 이때의 밀도를 우리가 임계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밀도보다 더 만약에 밀도가 커. 그러면 중력이 더 세겠죠. 그럼 중력이 더 세니까 어떻게 돼? 그치, 수축할 거고. 만약에 이때의 밀도보다 더 작아. 밀도가 더 작아. 그러면 중력이 더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지니까 가속하겠죠.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이게 임계밀도고 이 밀도에 따라서 가속할지 수축할지 이거는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그 다음에 평탄 우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더 작은 우주를 말해요. 그러면은 우주는 영원히 어떻게 돼? 팽창하겠지. 왜냐면 현재 우주가 더 작아요. 밀도가 더 작고 임계 밀도보다 우주가 더 작으니까 중력이 얘는 약해. 중력 약해서 팽창하는 힘이 더 크니까 계속 팽창합니다. 그때 우주의 생긴 모습은 이거래요. 그래서 말안장같이 생겼다. 그래서 말안장 우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우주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현재 크기는 다 똑같고요.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팽창하니까. 저 팽창하니까 더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때 이거를 우리가 공률이 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공률이라는 거를 조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도 확실히 막 100% 이겁니다라고 설명해드리기는 이렇게 어렵지만, 일단 공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평면에, 그러니까 이 면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평면이면 삼각형 네 합의 합은 얼마인가요? 180도죠? 그런데 이런 열린 우주에서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내각의 합이 18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률이 음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공률이 음이 됩니다. 그 다음 닫힌 우주는 어떤 우주냐면 우주의 밀도가 더 커. 우주의 밀도가 더 크니까 중력이 더 어때요? 세죠. 그러면은 수축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결론은 수축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률이 양인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닫힌 우주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때 삼각형을 그려보면 내가 수직으로 그리지만 얘가 이렇게 공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보다 크게 되겠지. 그럼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공률이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우주에서는 공률이 양인 우주가 되고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지금 현재는 똑같지만 점점 작아질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평탄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 만약에 같다면 얘는 수축하는 거고 얘는 팽창하는 거잖아. 근데 둘이 같아. 그러니까 뭔가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지만 이 팽창이 멈추지는 않는 그런 우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탄 우주가 된다면 수축과 팽창이 같아지니까 당연히 속도는 줄어들겠죠. 지금은 가속 중이잖아. 그렇지만 팽창이 멈추진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률이 0인 우주라는 거는 삼각형을 그었을 때 내각의 합이 180이 되면 공률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평탄 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 모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미래 모형에 따라서 팽창 속도를 한번 보면 과학자들은 최근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우주는 평탄하다 라고 보고 있지만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팽창 속도를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우주는 지금 요걸 확대를 해본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는 요래. 근데 미래에는 더 커지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기울기가 현재가 미래보다 더 작은데 이 기울기는 뭘 나타내냐면 팽창 속도를 나타냅니다.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속도는 현재는 요런데 미래는 더 커지니까 현재보다 미래가 더 속도가 크다는 거예요. 팽창 속도가. 그렇다는 거는 가속 팽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 팽창을 하는 이유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주는 평탄한 걸로 보여요. 평탄하다는 건 공률이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평탄 우주여야지, 미래가. 근데 평탄 우주가 아니라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평탄 우주는 이렇게 되지만 암흑 에너지가 있다면 이 현재 우주가 평탄해도 가속 팽창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고요. 그다음에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대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점으로 우주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주의 크기가 0일 때, 바로 요때가 이제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이니까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지금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일 때, 다음에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 가속 팽창 우주일 때 나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것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나이는 요 때보다는 요 때 더 많더라.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도 아니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평탄 우주도 아니고 이 언저리 부근에서 이제 138억 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급팽창도 했고 그 다음에 감속 팽창도 했고 그러다가 가속 팽창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계속.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도 어느 수준 일정 이상으로 벗어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공부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안녕.